안녕하십니까. 탑팀 재활학과 우당탕탕 박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종아리 보톡스로 측만증이 호전된다고 라는 제목으로 종아리 보톡스 후에 측만증이 호전되고 다리 통증 및 골반까지 전부 다 교정된 19살 청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사례로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까치발 치료에 대한 소아와 성인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19살의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키는 한 185 이상, 180, 한 7cm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친구가 현재는 19살인데 12살 때 우측 고관절, 여기 노란색 네모칸으로 있는 그림인데요. 이쪽 부분에 고관절이 탈구돼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리 길이 차이가 계속 있었던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이제 고관절 부위뿐만 아니라 양쪽 발목 관절 각도도 잘 안 올라가고, 특히 왼쪽에 까치발이 심했는데요. 이 친구가 주 원인은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워낙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허리가 늘 아프고 걸을 때 왼쪽 앞꿈치 쪽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다리 길이 차이가 난다고 이거를 이제 깔창으로 메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다리 길이치가 지금 17.7mm 한 2cm 좀 못되게 나는데, 물론 이쪽을 깔창을 올려서 차리를 메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17.7mm에 해당하는 오른쪽 이쪽을 올리게 되면 척추는 왼쪽으로 더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측만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버님과 우선 신체 검진을 더 해보자고 하고, 여러 가지 족저학 검사나 그 다음에 관절 각도, 근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 좌측이 발이 엑스레이를 봤더니 왼쪽 아래 그림처럼 굉장히 발이, 이 친구 나이에 비해서 19살인데 굉장히 요족으로 이렇게 까치발 같은, 까마귀 발 같이 발가락과 발이 다 이렇게 구부려져 가는 그런 양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클로우토라 그래가지고 마치 새 이 발퀴처럼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쪼그러드는 것을 요족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요족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왼쪽이 더 심했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한테 설명을 했죠. 이거는 오른쪽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 오른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 측만증이 더 심해진다. 이 노란 화살표처럼 오히려 까치발이 되면서 뒤꿈치가 들려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 뒤꿈치가 들려서 왼쪽 골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높이를 낮춰주게 되면 이 척추 옆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처럼 이 방향에 눌려지면서 척추가 펴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를 왼쪽에 더 많은 용량을 줘서 양쪽 종아리를 이완시켜주는 화학적 이완을 위한 보톡스 주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하고 나서 열흘 후에 봤는데 보면 척추 측만증이 이렇게 휘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펴졌고요. 골반 높이 차이가 17.7mm 거의 10mm 이상 감소했고요. 골반 비대칭도 기울었던 것들이 제자리로 많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서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아이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거 그냥 깔창으로밖에 다리 길이를 메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진료는 절대 틀렸다. 왜냐하면 이 다리 길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다리 길이 차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성 다리 길이 차이라 그래서 진짜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라 그래서 실제 다리 길이 차이는 없는데 이 친구처럼 한쪽 종아리가 올라간다 할지, 한쪽 무릎이 굽혀졌다 할지, 이런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입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걸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라고 합니다.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는 그것을 일으킨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성 다리 길이 차이보다는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깔창의 높이가 아닌 종아리의 구축, 즉 발목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을 뒤꿈치가 닿을 수 있도록, 발목이 내려가서 발등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까치발이 있는 양상을 보톡스로 해결해 줬고,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함으로써 하나에게 가장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었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치료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치료와 어떤 보상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신체 검진을 하고 보행 분석부터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왼쪽 종아리가
타이트니스가 있으면서 지금 발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이었는데 이제 족저압을 전후에 한 것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것은 지금 보는 그림은 이제 정적 족저압입니다. 아이가 서 있을 때 각각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위에 거는 이제 비포 이전 그림이고 아래 거는 애프터 그림입니다. 비포 그림을 보시면 이 친구가 왼쪽 종아리 쪽에 그 까치발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체중도 왼쪽이 57%로 더 많이 가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꿈치 쪽에 21%, 뒤꿈치 쪽에 35% 정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밑에 애프터 보톡스를 하고 난 다음에를 보시면 뒤꿈치 쪽에 힘도 좀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힘이 3%가 줄고 오른쪽으로 3%더 받아주는 발 뒤꿈치가 내려가고 발목이 올라가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좀 분산돼주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꿈치에 많이 걸리던 뒤꿈치가 들리면서 앞꿈치에 걸리던 21.5%의 이 압력도 지금 19.1%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뒤꿈치에 걸리던 힘도 오른쪽으로 좀 분산되면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적 족저압인데요.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뒤꿈치부터 닿고 발이 닿은 다음에 앞꿈치를 이렇게 밀고 나가죠. 근데 이 친구는 왼쪽 뒤꿈치가 이렇게 닿질 않는, 왼쪽 발목이 올라가질 않는 양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까치발 변형과 함께 그 왼쪽 위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발목이 우리가 이게 왼쪽 발이라면 약간 이쪽으로 회 왼닿는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이 도는 양상을 좀 보였던 것이 이 보톡스를 맞고 나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방향의 가운데처럼 이렇게 똑바로 발을 제대로 딛게 됩니다. 제가 엄지를 사용해서 엄지가 안 닿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발이 닿던 것이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게 되죠. 자, 이 오른쪽 위에 비포 그림을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전에는 이 족저압이 이 왼쪽 위에 그림처럼 탁탁탁탁탁 이 발이 바닥에 닿는 양상을 좀 보여주는 건데 순서대로 보시면 뒤꿈치가 닿은 다음에 앞꿈치가 좀 빨리 닿는 편이고요. 왜냐면 발등이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면 맨 마지막까지도 거의 엄지를 안 쓰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양상을 좀 왼쪽에 보였다면 초록색 왼쪽 아래 애프터를 보시면 저 훨씬 오른쪽 위에 그림보다 왼쪽 아래 그림이 더 발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고 전체적인 면적을 접촉한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사용해서 밀고 가는 훨씬 정상 보행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오른쪽도 같이 보톡스를 해줬기 때문에 오른쪽도 보시면 이렇게 새끼발가락 쪽으로만 밀고 엄지를 사용하지 않던 것이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닿고 마지막에 엄지까지 사용하는 정상적인 보행에 가깝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초음파 그림이고요. 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정확하게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직과 근육 내에 이렇게 보톡스를 놓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말씀드렸고요. 보였던 이 아버지는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이 아이가 곧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늘 허리가 아팠는데 여기 와서 보톡스 치료하고 운동 치료하고 깔창 제작하고 지금 걷는 것도 너무 편하고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또 실제로 엑스레이상으로나 여러 검사상에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와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럼 특발성 까치발에는 무엇인가요? 이 친구처럼 이유가 좀 확실한 까치발도 있지만 사실은 이유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까치발도 많습니다. 특발성 까치발이라 하면 3세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이 오른쪽에 그림의 아이처럼 뒤꿈치 들리는 보행을 하는 경우인데 저는 3, 7, 10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3 더하기 7은 10 이렇게 해서 3세 이후에도 보이는 걸 까치발이라고. 그러니까 3세 이전에는 까치발이 있어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세까지 보통 서서히 좋아지고 10세 되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근데 7세 이후에 문제가 아이가 계속 남는다면 그때 이제 치료가 거의 필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10세가 넘어간다면 그거는 뭐 거의 병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맨 아래쪽에 보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는 힘줄이나 근육을 늘려주는 건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내성마비나 아주 심한 애들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아이에 가까운 애들은 대부분 예전에는 시리얼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마다 아이의 발 각도를 이렇게 점점 높여가면서 2주 간격으로 4번 총 2달간 기부스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거 너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권적으로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이런 걸 잘 안 하고요. 한 5분만 닦으면 하면 되기 때문에 보tulium 톡신을 통해서 한 5분 이내에 시술로 다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운동치료하면서 바로 효과를 보고 바로 좋아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보톡스고요. 저희는 보톡스 하루에도 2-3개씩 할 때도 있고요. 저희는 수천례의 아이들을 했지만 굉장히 안전하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부작용을 확장 걱정하시는데 보톡스는 부작용이 너무 안 생겨서 걱정일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효과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수천례를 했지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효과가 없다거나 아이한테 부작용이 생겨서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하고 아이들에게도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발성 까치발은 미용 성형, 이거는 치료적이고 질병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아이들의 모양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걸음을 거리를 좋게 해서 보기 좋은 심미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되고, 보행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치료해야죠. 수술은 나는 꼭 수술해서 빠른 보행 개선을 해야겠다, 그것도 아주 심한 아이들에게만 치료하는 치료법이고요. 대부분은 비수술 치료를 하는 건데, 비수술 치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리얼 캐스팅이라고 해서 깁스를 2달간 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보톡스를 하는 것인데, 저는 깁스를 하고 근육이 위축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보톡스를 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치는 것이, 아이들 방학 기간 내나 이렇게 특정 시간 내에 빠르게 한 달 내에 고치는 것이 저는 좋은 치료법이라 생각합니다. 특발성 까치발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아까 앞에 보였던 그 정년처럼 걸음도 이상하게 되고 발목도 잘 접질리게 되고 골반이 비듬기층 하면서 2차성 척추측 만점, 앞에 있는 그 청년 내용이 바로 이 4번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자주 걸리고요. 앙장거리한 팔자걸음도 좀 가질 수 있고, 기존의 발이 요족이나 편평족, 또 이런 반장슬, 무릎이 뒤로 빠지는 반장슬 같은 여러 가지 변형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발성 까치발은 7세를 넘었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10세를 넘었다면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톡스는 이제 크게 이 게스트로크네미우스라는 이쪽에 장단지 근육하고 안쪽에 가자미 근육,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예 발 근육이나 더 깊은 곳에 후 경골 근육 같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초음파로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 정확한 용량만 주고 나오는 아주 안전한 보톡스 시술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 마취 크림을 도포하고 주사는 5분 이내에 시술이 다 끝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작용도 없고 불만족도 없는 아주 완벽하고 안전한 그런 시술이라는 점을 다시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우리 아이 까치발 꼭 수술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을 의학저널 비욘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까 탑팀 까치발 이렇게 치시면 아마 유튜브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행 치료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지에 대해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재활학과, 탑팀 재활학과 까치발 이렇게 치시면 그 필요한 운동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탑팀 재활학과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수술적으로 아이들의 체형과 또 추후 발생할 여러 측만증이랄지 변형을 막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계속해서 안내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